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마주해. 그때 너가 한 번이라도 동물들을 도와준 적이 있다면 그 동물들은 그 일을 평생 기억해. 만약 너가 세상에 혼자 남겨져도 동물들은 너에게 와줄 거야. 우리가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은 위기에 처해 있어. 2020년 11월 4일 놀라운 영상이 올라와. 남자의 집 앞에 수많은 너구리들이 몰려왔어.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자 수많은 너구리들이 기다리고 있어. 알고 보니 저 남자는 특수부대에서 은퇴한 남자야. 은퇴 후 숲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너구리 한 마리가 찾아온 거야. 가엾은 너구리를 보고 남자는 먹이를 나눠줘. 그렇게 너구리는 자신의 친구, 가족, 옆집 너구리까지 전부 데려왔다고 해. 얘들아, 이 아저씨 착해. 이제는 저 아저씨도 즐기는 것 같아. 너구리 모자를 쓰고 먹이를 나눠줘. 산속에서 저렇게 많은 동물들과 교감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너구리들이 지능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 육상 포유 동물 가운데 코끼리, 돼지, 개, 쥐 다음으로 똑똑하다고 해. 그래서 아저씨 얼굴을 기억하고 계속 찾아오는 거야. 너구리들은 밥을 얻어먹고 남자는 너구리를 보며 힐링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야. 사람들은 남자 때문에 너구리들이 전부 뚱뚱해졌다며 귀엽다고 말했어. 미친, 저 집에 도둑 들면 너구리 100마리가 위협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밥 주는 아저씨 건들지 마. 맞아. 너구리들도 아저씨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저기 앉아서 너구리에게 밥 주는 게 꼭 산타클로스 같기도 해. 2017년 11월 29일 거대한 포크레인이 무언가를 구조하려 하고 있어. 덩치가 작은 아기 코끼리가 또랑에 빠져 있었어. 너무 깊어서 아기 코끼리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어. 바로 그 순간 인간들은 포크레인을 가져와 포크레인으로 아기 코끼리가 나갈 수 있게 길을 잘 다져줘. 혹시라도 코끼리한테 닿지 않게 조심조심 길을 파고 있어. 아기 코끼리가 빠져나오기 위해 발을 내밀어. 그러나 아직도 힘이 부족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포크레인이 흙으로 또랑에 있는 땅을 메꿔줘.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아기 코끼리가 또랑에서 빠져나왔어.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 아기 코끼리를 잃어버린 코끼리 가족들이 힘차게 울며 다가와. 그리고 어미 코끼리가 한참 동안 인간들을 쳐다봐. 이제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뒤를 돌아 아기 코끼리를 구해준 인간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하듯 코를 들어올리며 인사를 건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해서 코끼리에게 환호해줘. 실제로 코끼리들도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감정을 느끼고 고마움도 표현할 줄 알아. 한 번 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할 정도거든. 영상 보는 내가 다 뿌듯하냐. 저 인사 사람들한테 한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한 건데? 아기 코끼리를 구해준 메카 사이보그 코끼리한테 한 거지. 아이, 저건 포크레인이잖아. 너 자꾸 감동 파괴할래? 요즘 너 때문에 영상 흐름 끊긴다는 댓글이 정말 많아. 조만간 너 정말 바삭하게 튀겨버릴 거야. 나 실제로 집에서 편하게 에어프라이로 튀겨 먹을 수 있는 지식 돈가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어떤 돈가스를 먹고 싶은지 꼭 알려주세요. 꿀꿀이들을 위해 꿀꿀이들이 원하는 돈가스로 준비해볼게요. 2023년 6월 2일 한 러시아 숲을 산책하던 중 아기곰 한 마리를 마주쳐. 아기곰은 겁을 먹은 채 숲을 거닐고 있었어.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아. 바로 그때 남자는 아기곰을 잡은 뒤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해. 곰은 계속 울부짖어. 그런데 우유를 물려준 순간 아기 곰이 순식간에 얌전해졌어. 얼굴에 다 흘리고 먹는 게 너무 귀여워. 아기 곰을 동물병원에 데려간 뒤 피부에 다친 곳도 치료해줬어.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잘 걸어다녀. 저 아기 곰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엄마 곰이 쳐들어올까봐 너무 무서운데 난 저 아기 곰 절대 못 건드려. 우리 아들 여기 있나요? 저기요? 2020년 10월 5일 거대한 나무 구멍에 덩치 큰 동물 머리가 끼어 있어. 바로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사람이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마구 패기 시작해. 도끼가 저 동물에 맞을까봐 걱정돼.
남자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패며 동물을 꺼내려 해. 저 상태로 두면 머리가 낀 채로 굶어 죽게 되잖아. 남자가 구멍 입구 크기를 키워주자 소의 머리가 뿅 하고 나와.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여. 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들판으로 돌아가. 대체 뭘 하다 여기 끼어있던 거야? 2022년 3월 21일 인도의 도로 위 원숭이 한 마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바로 그때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멈춰버린 원숭이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흉부를 압박하고 직접 입으로 숨도 불어넣어줘. 그러나 원숭이는 전혀 반응이 없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해줘. 자신이 키우는 원숭이도 아닌데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바로 그 순간 남자의 진심이 닿았는지 원숭이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와. 남자는 기뻐했어. 의식이 돌아온 원숭이도 당황한 눈치야.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줬는지 알고 있나봐. 곧바로 남자에게 안겼어. 동물도 심폐소생술이 가능하구나. 심장이 뛰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혹시나 나도 쓰러지면 심폐소생술 꼭 해줘. 바로 돈가스로 만들어버려야지. 꿀! 2019년 3월 25일 한 남자가 바다에서 서핑을 하려고 친구들과 모여 있었어. 그런데 그때 바위 옆에 끼어있는 아기 상어를 발견해. 상어는 방향을 못 잡으며 바다로 헤엄치지 못하고 있었어. 물은 빠지는데 상어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저 상어는 목숨을 잃고 말아. 서퍼들은 아기 상어를 구조해줘야겠다 생각해 상어가 마르지 않게 물을 뿌리며 119 요원들을 기다려. 119 요원들이 도착한 뒤 요원들은 상어를 올바른 방향으로 자세를 고쳐줘. 그리고 파도가 치는 바로 그 순간 상어를 바다로 향해 보내줘. 그런데 어딘가 이상해. 몇 번이고 상어를 바다로 보내주지만 상어가 헤엄치지 못했어. 구조대원들이 말하길 이 지역은 바위가 너무 많고 파도가 거세다고 해. 결국 아기 상어를 더 헤엄치기 편한 바다로 옮기기로 결정해. 구조대원들이 힘겹게 들어가자 처음 제보한 서퍼가 자신의 서핑보드를 빌려줘. 아기 상어는 서핑보드에 실린 채 다른 지역의 바다로 도착해. 구조대원들이 상어를 풀어주자 놀랍게도 이번엔 바다로 무사히 헤엄쳐가기 시작했어. 여러 서퍼들과 구조대원들이 저 아기 상어를 구한 거야. 이거 다음 영상으론 서퍼를 알아보고 살려준 상어가 나오는 거야? 야, 상어가 어떻게 사람 얼굴을 기억하겠어. 그리고 상어는 생각보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동물이야. 상어에 의한 사망사고는 1년에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개에 의한 사망사고가 1년에 2만 5천 명인 거 보면 정말 적은 수치인 거야. 2018년 9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랜드에서 엄청난 폭풍이 들이닥쳤어. 수많은 가구가 홍수로 인해 물에 잠겨. 자원봉사자들은 가구들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 물에 잠긴 우리 안에 강아지 여러 마리가 갇혀있는 걸 발견해. 강아지들은 익사하지 않기 위해 뒷다리로 안간힘을 쓰며 서 있었어. 남자는 곧바로 강아지 우리를 열어 강아지들을 밖으로 꺼내줘. 저 강아지들 주인은 저렇게 순한 애들을 잠궈두고 자기 혼자 도망간 거야. 저 작은 우리에 6마리의 강아지가 갇혀 있었어. 이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모두 물에 잠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야. 다행히 6마리 모두 밥도 잘 먹고 건강했어. 주인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를 구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주인이 돌아오면 그 어떤 동물도 못 키우게 해야 돼. 맞아.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간 거잖아.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도 저 강아지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어. 2017년 10월 18일 한 사냥꾼이 거대한 사슴 엘크를 쫓다 멈춰서 바로 그때 저 멀리 거대 사슴의 얼굴이 보여. 그런데 보통 사냥꾼들이 다가가면 이 사슴들은 곧바로 도망가거든? 이상하게 도망가지 않았어. 사냥꾼들은 조심스럽게 사슴에게 다가가. 놀랍게도 사슴이 진흙에 빠져 완전히 갇혀버렸어. 저 상태로 두면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목숨을 잃고 말아. 사냥꾼들은 저 사슴을 구해주기로 결심해. 거대한 나무를 들고 와 지렛대의 원리로 사슴을 꺼내주려 해. 그런데 이 거대한 몸집의 사슴이 진흙 속에 완전히 박혀버렸어. 겨우 앞다리가 빠져나왔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뒷다리를 꺼내주려는 바로 그때 경계심이 강한 사슴이 뿔로 남자를 공격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사슴은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뿔을 들이밀어. 사슴의 거센 저항에 구조가 쉽지 않아. 바로 그때 남자는 가지고 있던 줄로 사슴의 뿔을 묶어 사슴을 잡아당겨. 덩치가 너무 커서 보통 일이 아니야. 한 명이 줄로 사슴을 당기고 다른 한 명이 나무로 사슴을 꺼내려고 해. 그 순간 Come on. Yeah, come on. Come on, bud. He's good. He's good. He's going. He's going. He's going. Run. Here you go, buddy. 결국 저 거대한 사슴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 저 남자들은 무려 45분 동안 사슴 구조 작전을 펼쳤어. 사냥꾼이면 개꿀 아니야. 바로 사슴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야, 사냥꾼이 무작정 동물들을 학살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도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어. 다 죽어가는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은 없을 거야. 건강한 환경이 없으면 사냥꾼들의 스포츠도 없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동정심과 스포츠맨십에 존경을 표했어. 종종 이렇게 사슴들이 뛰어다니다 진흙 속에 빠지곤 해. 그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슴들을 구조해줘. 그렇게 구조해주고 밥도 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친구, 가족들 전부 불러서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 꼭 동물들은 고마운 표시를 저렇게 하더라. 2023년 2월 25일 한 남자가 바닷속을 다이빙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저 밑에 거대한 무언가가 힘겹게 헤엄치고 있어. 바로 바다거북이야. 바다거북의 목과 입에 낚싯줄이 잔뜩 엉켜 있어. 남자가 붙잡자 거북이는 놀라서 도망가려 해. 남자와 친구는 거북이의 낚싯줄을 잘라주려 해. 거북이는 공포에 떨며 거칠게 저항해. 그것도 그럴만한 게 자신을 평생 얽매이게 한 저 낚싯줄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남자는 거북이를 진정시키며 낚싯줄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해. 입, 목, 지느러미에 걸려있는 낚싯줄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줘. 정말 다행인 건 저 낚싯줄에 낚싯바늘이 없었다는 거야. 낚싯바늘과 낚싯줄에 같이 엮여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다행히 이 바다거북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어. 사람들이 낚싯줄을 전부 풀어주자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게 아니란 걸 깨달았나봐. 그제서야 가만히 헤엄치며 남자와 교감해. 남자는 잘 가라며 거북이의 지느러미를 쓰다듬어줘. 저렇게 많은 낚싯줄이 계속 목을 조였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어휴, 심장 폭행하는 꼬북이야. 가서 오래오래 살아라. 제발 이거 보고 있는 꿀꿀이들은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요, 꿀. 한 남자가 모래사장에서 돌고래 한 마리를 잡고 있어. 저 돌고래는 파도에 휩쓸려 육지까지 왔다고 해. 남자는 곧바로 돌고래를 들어올린 뒤 바다로 돌려보내주려 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중심도 함께 잡아줘. 그러자 돌고래가 다시 바다로 헤엄쳐가. 저렇게 동물을 도와줄 때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것보다 클 것 같아. 털없는 펭귄아, 고마워. 2022년 5월 19일 새끼 나무늘보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그러나 어미 나무늘보는 이미 저 나무 위로 올라간 상태야. 이 나무늘보들은 굉장히 느리고 땅으로 내려가면 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땅에 잘 내려오지 않거든. 치타가 전력 질주할 때 시속 110km인데 나무늘보는 치타보다 약 500분의 1 정도 느리다고 해. 그런데 바로 그때 새끼 나무늘보를 주운 구조대원들이 다가가 새끼 나무늘보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줘. 어미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새끼 소리를 듣고 전속력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지금 저건 저 나무늘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일 거야. 어미가 내려오자 구조대원은 새끼를 어미에게 건네줘. 어미는 새끼를 꼭 안아줘. 나무늘보는 다시 나무에 올라가기 전 새끼를 구해준 구조대원 쪽을 쳐다봐. 아마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봐. 새끼를 건네줄 때도 구조대원의 손을 만지며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고맙다고 했을 거야. 저렇게 느린데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남은 거야? 바로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저 나무늘보도 나름 진화한 거야. 움직임이 느린 대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거든. 엄청 적게 먹고 배설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해. 그냥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오히려 포식자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 물론 남미 원주민들에게는 나무에 걸려있는 고기 취급을 받지만 오늘 저희들이 했던 얘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구독자 꿀꿀이들을 위해 동물들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지식이 부족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꿀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주실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을 만드는 그날까지 꼭 같이 해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투표하고 맛있는 지식 돈가스 함께 만들어요. 도서관 지하에서는 지식 돈가스를 무료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꿀.